대장암에 걸리자 아내가 저보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50이었죠. 혈변이 반복되어 병원에 가보니 대장암이라고 하더군요. 암이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병원비와 보험에서 어떻게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회사도 그렇고 힘들다는 항암도 그렇고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리면 저보다 아내가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암에 걸린 내 옆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건 아내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매우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수술하면 된다고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내는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결국 한 한마디가 "그래, 알았어" 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배우자가 암에 걸렸다는데 지금 몸이 아프지는 않냐? 병원 스케줄을 어떻게 잡았냐? 회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래, 알았어라니요?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말해도 이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애써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은 며칠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버렸죠. 아내는 퇴근 후 집에 와서 나보고 할 얘기가 있다며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심각하게 고민해봤는데 우리 아무래도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말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냐고 물으니 암이 하루 이틀 만에 낫는 병도 아니고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 병인데 자기는 암 걸린 사람 병바라지 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바라지 해서 혹시 낫는다고 쳐도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는데 자기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회사에서도 중요한 시기여서 남편 간병한다고 회사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애들 곧 대학 들어가서 돈 들어갈 일도 많아질 테니 자기는 돈 버는데 집중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암 걸렸다고 당장 회사 관두는 것도 아니고 보험이 있으니 돈 걱정도 할 필요 없다. 저도 저 나름대로 할 말이 많았지만 너무 구차하게 매달리는 것 같아서 일단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내와 얘기를 하고 돌아서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내내 모든 말들이 아내의 진심이라기보다 뭔가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긴 해야겠는데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던 와중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 암을 핑계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혼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수술하고 몸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애들은 학교 끝나고 여러 번이고 다녀갔지만 아내는 딱 2번 왔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후에 저는 진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아내한테 만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도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외도의 흔적 같은 걸 남기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수도 없이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지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방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몸도 회복해야 하니 조용하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1달 정도만 있다가 오겠다고요. 아마 너무 시골이라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더니 아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시골 간다고 짐을 챙겨 나온 저는 집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아내 몰래 차로 가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왔고 아내가 출근 전 한창 씻고 있을 시간에 집으로 조용히 들어가
아내의 휴대폰을 들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혹시나 걸리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지만 걸리면 뭐 가지러 왔다고 둘러대야겠다 마음먹었는데 다행히 저는 무사히 아내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죠. 아내에게 남자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상대는 의외였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입사 동기이자 아내의 이혼한 상사였습니다. 그 남자 주변에 여자가 많았고 바람핀 거 들켜서 결국 이혼당했다고 들었는데 아내가 그런 인간을 만나고 있을 줄은 몰랐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두 사람의 대화,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복구한 전화기 속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랜 기간 비밀 사내 연애를 했고 두 사람의 사이는 제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겁도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다녔는지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바로 변호사 찾고 소송 걸었습니다. 만정이 떨어지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상의해보니 대놓고 소문을 내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예훼손은 피해가고 회사에 은근히 소문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소장을 회사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을 회사로 보내면 법원에서 온 소장이 상간소장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회사에서 두 사람 사이를 눈치채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상간소장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소장이 도착하는 날, 아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공중전화로 전화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자 홍보팀의 민대리가 기획팀 한 팀장과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짧은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를 했지만 그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에 쫙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저한테 전화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치더군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고 내가 그랬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당신이 아니면 누구겠냐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둘 관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주변에 눈치채고 있는 사람이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닐 테니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 착한 행동을 했는지 잘 살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난리도 아니더군요. 제가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바람 피운 건 괜찮고 소문나는 건 안 되냐고요. 세상에 비밀은 없고 몸에 암세포가 조용히 번지듯 너희 바람난 것들 소문도 조금씩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게 세상 이치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아내가 만난 남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 후 아내와의 이혼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그냥 할 수 없죠. 암에 걸린 저를 두고 아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처가에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장 광분한 사람은 아내의 오빠였습니다. 아내의 오빠 역시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상태였기에 바람난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 친정오빠가 난리를 치니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죠. 아내는 그 후 회사에서도 바람난 여자로 낙인이 찍히다 보니 회사 생활이 힘들었는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친정에도 발 못 붙이고 어디 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일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아내의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 아내의 오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고요.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매일 술을 마시고 살았는데 그날도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만 차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119가 도착해서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
그 바람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좋길래 바퀴벌레도 아니고 숨어서 사람을 만나고 결국은 쌓아온 인생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람의 시작은 설렘일지 모르겠지만 바람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바람은 절대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는 걸, 결국은 인생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다는 것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